오늘은 그 부동산 신탁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신탁. 네. 뭐 신탁은 당연히 뭐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혹시 개인적으로 신탁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예. 요즘 또 그 뭐 신탁사들이 요즘 부실이 뭐 PF 때문에 많다고 뭐 얘기도 많은데. 네네. 예. 어떻게 이제 뭐, 그 신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들,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한테는 조금 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남들이 그렇더라. 네. 뭐 신탁회사 어렵다더라. 네. 이렇게 이제 남 이야기처럼 이렇게 할 뿐이지. 신탁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건설 회사나 뭐 이렇게 막 크게 그렇죠. 땅 작업하고 막 그렇죠. 그런, 예. 뭐 사업을 크게 하는 네, 그런 네, 경우,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우리 개인들하고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하면 되게 좀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앞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 내용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탁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지를 잡아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 좀 관여한 적이 있어요. 또 부동산 전문의이시니까 살짝. 그렇죠. 예. 네. 그 변호사다 보니까 좀 자문을 해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자문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파트에 이게 관리비 그걸 한 5년 정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비 5년 동안 연체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비 연체하면서 그리고 그 아파트가 보통 그렇게 연체가 많으면 그 뭐 판결 받아서 경매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매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돼 있더라고요. 신탁회사로.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은 이제 전 주인이고 노친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의 가족이 실제 주인은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돼 있으면서 관리비를 5년째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와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대요. 이제 우리가 관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5년이면 어마어마할 텐데 입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소유권 있는 사람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 신탁회사 상대로 재판을 했더니 패소 판결이 났더랍니다. 왜요? 신탁회사한테는 받을 수 없다. 관리비를 내야 될 사람은 신탁을 맡긴 사람, 위탁자. 그렇게밖에 이제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벌써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판결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판례를 찾아보니까 딱 그렇게 밖에 판결이 안 나도록 판례가 돼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아무 조치도 못하고 지금 계속 쓰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단전단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단전단수 무조건 했을 텐데. 예, 단전단수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밖에서 물도 길어 쓰고 촛불 가지고 자연인처럼. 예, 촛불 아파트에 사시는데 부탄가스 피고 그 공용 부분에서 바깥에 가서 물 길어 오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료를 가스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촛불을 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분도 대단하시네. 그래서 관리단에서는 너무 난감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5년째 이게 골칫거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대변, 소변은 어떡하지? 참. 바깥에서 하시고 온다더라고요. 바깥에서. 대단하시다. 용변을 바깥에서 다 해결하고 거기서 주무시는 거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데 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자, 요게 지금 이제 관리비 청구를 신탁회사에 할 수 있느냐? 예전 판결에 따르면 없다.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판례는 가능하다. 된다. 바뀌었습니다.
예. 예,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왜 그런가라는 부분을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신탁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되면서 판결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이라는 게 신탁법인데 여기 21년도 개정이 되고 2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2년. 어떻게 개정? 12년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개정됐냐라고 하면은 개정 전에 신탁법은 이제 3조에 신탁의 공시를 해가지고 1항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할 재산권에 관해서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개정 후 신탁법 4조 내용은 비슷한데요. 신탁의 공시와 대항 그래가지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요건이 똑같죠.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이것도 비슷하죠. 네. 그 재산이 신탁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랬어요. 신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면은 신탁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에 속한 것임을 그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요게 결국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예전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신탁에 속한 것임을이라고 하는 범위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됐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판례 해석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게 조금 법이 이제 추상적이라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관리비 분쟁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분쟁 사례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법에 따르면은 그걸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를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대위에서 관리단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비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관리비를 못 받는 것부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가 엉망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뭐 부실을 화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줘야 되거나. 그렇죠. 어쨌든 그게 쓴 돈을 분담하는 구조잖아요. 관리비라는 게.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개정 전 신탁법 하에서 그 관리비 부담하고 관련된 대표적 판결이 대법원 2012년 5월 9일 날 요 관리비 판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 법은 이제 신탁법 아까 3조였지 않습니까? 등기 또는 등록해야 될 재산에 관해서는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법에는 신탁 등기할 때 이런 뭐 위탁자, 수탁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해놓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신탁에 관한 서면 요거를 이제 붙이게 돼 있는데 요거를 신탁 원부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원부를 해놓게 되면 그거를 등기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탁 원부에 보통 뭐라고 돼 있냐면 신탁회사는 관리비 부담 안 해. 신탁 원부라는 게 이제 위탁자하고 그러니까 신탁회사, 수탁자인 신탁회사하고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에 뭐라 적혀 있냐면 대표적인 내용 중에 관리비 부담은 안 해. 약간 그 중개 계약의 특약처럼 이렇게 그런 걸 해놓는군요. 예,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신탁회사는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위탁자가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등기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구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신탁회사는 관리비 부담 안 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겁니다. 매번. 네. 관리 입대위나 관리단 이런 데서 신탁회사 상대로 한 관리비 청구가 다 기각이 됐던 거예요. 그런 논리로.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때 그 입대위에
하실 때는 이전인 요 판례가 나와 있었던 때죠. 나와 있을 때였어요. 있었던 때죠. 예. 아. 저는 그 당시엔 몰랐던 거고. 공부하시면서 했겠네요. 예. 이상해가지고, 소유자인데 왜 관리비 부담을 못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대부분 판례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요런 해석에 따르면은 관리비 판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유권이 없는 신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 때문에 신탁에서 앞으로 이 등기되어 있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비 판결 신탁자 상대로 해서 관리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니까요. 자체는 신탁회사한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다른 재산을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제가 저희 아파트처럼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받아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합 건물은 결국은 관리 부실되거나 부실한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대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충당금 같은 데서 이제 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관리단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데서 다 빼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니까 법이 개정됐던 거고 법이 개정되면서 대법원 판결도 법리도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이제 대법원 25년 최근이죠. 25년 2월 13일. 이게 이제 지금 정말. 현재 따끈따끈하고 아주 세간의 핫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요?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관리비 부담을 안 하던 그 신탁회사가 관리비 그 부담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아직도 신탁 원부에는 관리비는 당연하죠. 안 한다고? 그렇죠. 딱 당연하죠. 써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그 바뀐 법에 따른 새로운 해석인 거거든요.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니라 예전 법 해석은 신탁회사가 관리비 부담을 안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법이 바뀌었으니까 너는 관리비 부담을 해야 돼. 그 조항은 없더라도 그건 안 돼. 그렇죠. 그 신탁원부에 넣어서 공시하는 그 기능을 한정적으로 본 거예요. 대항력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를 아까 신탁 신탁 재산이 신탁됐다는 거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사건을 보시면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탁회사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탁자가 이런 비용 부담, 신탁 부동산의 보존, 유지, 수선 이런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세금도 다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신탁 계약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위탁자가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계약서는 신탁 원부에 이제 포함되고 등기부에 편철되는 이런 구조로 갔죠. 요거는 뭐 관리비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700만 원 정도, 그다음 연체료 6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자 원심은 예전 판결처럼 판결에 따라서 그냥 바뀐 법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냥. 네, 예전 판결. 아까 제가 2012년 대법원 판결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결에 근거해서 요거는 신탁 원부에 신탁 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등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신탁 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비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가 이제 기각된 거죠. 근데 대법원은 요거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바뀐 법을 이제 근거로 들었죠. 요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를 아까 그 취지를 뭐라 설명했냐면, 요 규정의 취지는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그냥 신탁회사입니다.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해서 신탁 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그 신탁 계약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가지고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 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외로 본 거구나. 자, 등기부 때 보시면 신탁 재산 등기부 때 보시면 소유자 해가지고 신탁 회사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신탁 재산의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신탁회사의 채권자가 거기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 거다. 그죠? 그렇죠. 신탁된 거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비 부분의 부담은 그냥 그 예전처럼 신탁원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신탁회사가 부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관리비는 관리비 부담의 그 법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 우리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그죠? 네.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법에는 이제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 이 부분은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규약으로서. 그러면 보통 규약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뭘 봤죠? 집합 건물 규약 보신 적 없죠? 네. 집합 건물 규약을 보면은 거의 어떻게 돼 있냐면 표준 규약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관리비 부담은 소유자 및 점유자 맞네요. 소유자 및 점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유자도 내고 그다음에 또 세입자가 있으면 네,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못 내면 소유자가 소유 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탁회사는 누굽니까? 신탁에서는 소유자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 네. 오래 걸렸네 바뀌는 게. 법이 그렇죠. 법은 12년도에 네, 바뀌었는데 판결은 지금 25년도에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탁회사가 아주 발악을 했다. 이게 바뀌면 신탁 계약 지금까지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죠. 근데 지금 뒤에 판결을 다시 이제 봐야 됩니다만 관리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신탁회사의 부담이 그러네요. 관리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세입자에 있는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느냐? 거기 세입자 보증금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탁을 맡기면. 신탁을 맡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와, 전 소유자가 세입 그거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이면. 네. 그죠? 그러면 상가면 상가도 상가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 사업자 등록 같은 걸 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신탁회사가. 그러면 이 보증금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신탁 재산이 뭐 우선 수익자 이런 것들 빼고 그렇죠. 빼고 하면은 남는 게 없으면. 그렇죠. 남는 게 있더라도 보증금 액수가 워낙 크니까. 관리비는 대부분 뭐 소액이죠. 소액이지만 보증금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이 잘못하면은 신탁회사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옛날에는 그 신탁회사는 관례처럼 그냥 소유권만 잠깐 내가 갖고 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떠안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제가 보증금을 말씀드렸는데 신탁원부, 신탁계약서에는 또 뭐라 돼 있냐면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에 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신탁회사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또. 그렇죠? 아까 그 신탁법 개정되기 전에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까 대항력의 범위가 축소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 또 상가점포의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책임을 떠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신탁사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 이제 이걸. 그러니까요. 그런 부담 때문에 이게 12년도에 지금 법이 바뀌고 나서도
25년도에 이 판결이 처음 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하고심 판결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원심에서 보는 것처럼 원심은 또 예전 대법원 판결처럼 신탁회사 책임 없어. 똑같이 만약에 보증금 책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신탁회사 상대로 세입자가 보증금 청구하게 되면 신탁원부에 없다. 보증금 받는 책임 위탁자한테 받으라고 했지 않냐. 그리고 그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해서 그 예전 판결에 따르면 또 신탁회사는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들이 다 신탁회사에 갈 소지가 있어서 신탁회사에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이게. 그럼 소송이 이제 들어갔겠네요. 물밀듯이 들어오죠, 이제. 물밀듯이. 못 받은 사람들. 최근에 제가, 그 사건 한 건 더 수임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관리비 사건인데요. 관리비요? 9천만 원. 엄청 많네. 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의뢰인이 나옵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회사예요. 근데 미분양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물건이 다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관리단에서 신탁회사 상대로 관리비 내놔. 이런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건 되겠네요. 되죠. 무조건 되겠는데. 될 가능성이 크죠. 보증금이 재밌겠다. 네. 큰 대형 주택, 큰 아파트는 뭐 보증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어쩌면 이런 법 개정, 그다음 판결 변경, 새로운 판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신탁에 관한 관심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케이스도 지금 25년도 3월 대법원 판결인데요. 요 케이스도 이제 한 달 뒤에 선고된 거잖아요. 다 이제 똑같은 법리예요. 그동안 묵혀왔던. 그렇죠. 네. 어떻게 하지? 사업심들은 이렇게 와 있는데 대법원에서 뭔가 법리를 정립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출하는 겁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첫 번째 판결, 그 다음에 요걸 두 번째 판결이라 치죠. 한 달 만에 났는데 요거는 건물 인도 사건이에요. 건물 인도. 뭡니까? 이게 상간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상가 피고가 상가 세입자예요. 세입자로서 당시 이제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원고는 이제 이 위탁자인데 원고는 그 뒤에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 소유자한테 매수해가지고 새로운 임대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탁 등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탁 등기를 해가지고 넘겼는데, 자, 요 사건은 지금 제목 보시다시피 건물 인도 사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원고가 누가 됐냐?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된 게 아니라 위탁자가 된 겁니다. 위탁자가 나가,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위탁자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탁자는 소유권이 없죠. 맞아요. 그거 보셨는데요. 요것도 이제 원심 판단은 대법원하고 다릅니다. 원심은 그 명도 이제 원고가 위탁자인 원고가 명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명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원심 판단이 이 사건의 원심 판단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그 신탁 계약 내용에는 이 임대인의 권리를 다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도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다 신탁 계약서에 신탁원부에 있고 그게 다 등기의 일부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위탁자가 내보낼 권리가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자, 그거는 아까 본 것처럼 법이 바뀌었고요. 그 법은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탁 원부, 신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자, 이게 상가지 않냐? 그러면 상가 소유권이 딴 데로 넘어가면 그 딴 사람, 그 양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내보내고 보증금 돌려주고 할 권한과 의무,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다 이제 수탁자가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다 있습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위탁자는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신탁원부에 예전의 논리처럼 신탁원부에 두 사람 간에 뭐라고 적혀 있는 그 계약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법리,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져서 과연 위탁자에게 내보낼 권리가 있는지. 왜냐하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소유권 넘어간 사람이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명도 청구권이 있는 거 아니냐.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파기해버린 거예요. 다시. 자,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판결로 인해서 큰일 난 겁니다. 이게 그렇네요. 보증금 반환 판결로 그대로 한다면 야. 세입자가 보증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어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탁회사의 의무,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신탁회사의 의무, 이게 이제 크게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면하는 그런 취지의 신탁계약 내용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왔던 그런 신탁계약의 틀도 이제 많이 바뀔 거다. 신탁에서 딱 그 수수료 받는 뭐랄까 재미? 그렇죠. 네. 책임은 안 지고, 그냥 수수료만 받고 그런 재미를 좀 봤는데 이제는 신탁 그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법, 뭐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그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비 의무,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그러면 권리만 가져오고 의무는 뺐는데, 그렇죠. 이제 의무까지 다 지게 됐네. 그렇습니다. 군대 가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가 이 지금 판결이 난 지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화두입니다. 시장의 화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뉴스에 신탁회사 어렵다고 막 나오나?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것뿐 아니라 신탁회사가 지금 제가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탁회사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이런 해석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요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신탁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하급심에서 계류 중에 있다가 신탁 대법원 판단을 아직 못 받은 계류 중인 사건도 좀 있고 신탁회사의 어떤 책임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